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오전에 약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하루 종일 많은 구름을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4월 27일 수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프로신강 유역을 공원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대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맥 뉴욕주 하원의원실과 비영리단체 아주인 평등회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뉴욕주 정부와 민간 합작회사인 플러싱 윌리지 포인트 코로나 로컬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주 감사원은 최근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정부 서열 1위 3위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존 유 감사원장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시장은 류 감사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류 감사원장은 블룸버그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 감사원장은 블룸버그 시장이 추진하는 교사 감원과 공무원 연금 제도 수정 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같이 식사를 한 적도 한두 번에 그친다며 이들의 불편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서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센서스국이 26일 지난해 실시한 센서스를 바탕으로 공개한 미국의 교육적 성과 2010 분석 자료 결과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8살 이상 아시안 성인 1069만 4천여 명 가운데 55.5%인 593만 7천여 명이 최소한 2년제 이상의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6일 뉴욕시 최고 기온이 83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 기온은 64도보다 19도나 높았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주도 대부분 80도를 넘어서는 등 때 아닌 초여름 날씨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아갈 전망입니다. 27일 최고 기온은 72도, 28일은 68도, 29일은 6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인은행으로 탄생한 노아은행의 신흥수행장이 40만 달러의 채무 문제로 피소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뉴저지 실반치과의 이동현 원장이 신행장과 노아은행, 로열아시안뱅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신행장은 주식거래 규정과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주식 책임자로서의 업무 태만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이 원장은 신행장이 스탁옵션을 구입하면 나중에 큰돈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30만 달러어치를 구입했는데 주식 매입과 관련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신행장은 이 돈이 은행에 대한 투자였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로열아시안뱅크를 인수한 뒤에도 이 원장이 투자자나 주주 명단에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학생 구제 법안인 뉴욕 드림 액트 입법 실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상하원에 전격 상정됐던 뉴욕 드림 액트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빌 펄킨스 의원이 주 상원에 상정한 뉴욕 드림 법안 S4179에 26일 현재 에릭 아담스 의원과 케빈 파커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법안 공동 상정자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다단계 금융투자 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한인 브라이언 김 씨에게 1,2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과 벌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법은 15일 걸석 판결 명령문을 통해 김 씨와 그가 운영해온 리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피해 투자자들과 콘도미니엄 협회를 대상으로 312만 9,161만 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938만 7,483달러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정부 웰페어 혜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주민의 웰페어 수혜 금액은 1인당 평균 9,442달러로서 전미 50개 주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00년에도 6,542달러로 가장 수혜가 높은 주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수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날입니다. 뉴저지 선거구 조정을 통해 한인 정치인 배출의 길이 밝아진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 참여율이 중요해져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27일 시행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트리 지역은 피터서 후보와 헬레닌 후보 등 한인 후보가 2명이 나와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1인당 최대 3명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 한인들의 표가 2명의 한인 후보에게 모두 갈 경우 두 한인 후보의 동반 승리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한 분 한 분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만이 실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포틀리에서는 2분의 한인 후보님이 나오셨는데 그 두 후보님이 모두 당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투표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은 예상대로 올해 2월 임명된 제프리 우 위원을 포함해 총 3명이 출마해 사실상 모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레오니아의 박익성 현 의원과 클로스터의 한인 2세 출신 리디아 포스트맨 현 의원, 크레스킬의 존박 현 의원 등도 모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리버 엣지의 심규창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 준비를 마치고 표밭 따지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의 경우 선거구 조정을 통해 한인 정치인 배출의 길이 더욱 밝아진 상태에서 이번에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 참여율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인들의 교육위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교육위원 선거에 꼭 선거를 독려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바쁘시고 여러 일이 있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중요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꼭 나오셔서 교육위원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인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한인 2세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고 교육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한인들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서재필 재단 뉴욕위원회가 25일 플러싱에서 서재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출범한 뉴욕 추진위원회가 25일 플러싱에서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걸 1925년부터 51년까지 하시는 집을 복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비지터 센터라 할까, 에듀케이션 센터를 옆에 바로 세우게 됩니다. 총 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서재필 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미 15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고 최근 한국의 대기업 유한양행이 3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서재필 박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전 한인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조그맣게 홀에 모여가지고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고 또 서적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사시던 집을 이렇게 돌아 나오는 조그만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조그만 비지터 센터를 더 짓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인으로 첫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 일본의 한일 합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촉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한국에 합천에서 학생들이 60여 명씩이나 방문하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보 총영사와 하용화 뉴욕 한인회장을 비롯한 160여 명의 한인의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뉴욕의 힙합 댄스 동아리가 오는 30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한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시범 공연을 펼칩니다. 뜨거운 연습 현장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0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의 대중음악과 댄스 등
한류 문화 알리기 위한 한류 힙합 댄스 동아리의 시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공연을 펼치는 그룹은 한인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진 헤이코리안 웹사이트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해오던 아이러브 댄스 클럽입니다. 이들 아이러브 댄스 힙합 동아리는 한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3분의 1 회원이 미 주류 사회 및 타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class is fun. MJ is a great instructor. Everyone is great, exciting. It's great exercise. You meet a lot of fun people, and everybody loves K-pop. 온 지 2달 만에 이제 헤이코리안을 통해서 이 클럽을 알게 됐고요.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춤을 정말 못 춰도 정말 한 달 만에 다 따라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몇 명의 댄스를 좋아하는 한인 댄스 동아리에서 시작된 아이러브 댄스는 한국 대중음악과 댄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타민족 젊은이들도 함께 어울려 한국 대중음악을 선보이는 댄스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취미 삼아서 그냥 한인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조그맣게 시작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외국인들까지 지금 한류 문화에 빠져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한국을 알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아이러브 댄스는 최근 헤이코리안 사이트 내 인기 있는 클럽 1순위에 기록을 했으며 900명에 가까운 회원수를 확보해 댄스 클럽으로서는 유일하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클럽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페이스북에 I Love Korean Hip Hop Dance라는 이름으로 클럽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 2,700명에 달하는 회원 중 80% 이상이 타민족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동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30일에 진행되는 공연에서도 참가자 27명 중 무려 10명이 타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돼 한류 문화 알리기에 힘쓸 예정입니다. 오늘 30일 많은 한인들과 타민족들이 한국 대중음악으로 한데 어울려 한류 문화 알리기 쇼케이스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과 샌포드 애비뉴 인근에 들어설 20층 규모의 노스퀸즈 메디컬 센터는 3단계 공사를 거쳐 오는 201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개발업체 플릿 파이낸셜 리처드 지하 사장은 착공식을 하루 앞둔 25일 언론 간담회에서 2년에 걸쳐 기초공사와 앞쪽에 들어설 개인병원 사무실 공사를 진행한다며 호텔과 콘도까지 완성될 때는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사비 1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연 면적 20만 스퀘어피트에 58개 개인 병원 사무실과 1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60가구 콘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개발 업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투자 이민 비자가 가능한 개발 사업으로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가족 전원에게 비자가 발급되고 1년 9개월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원 한방의원의 토마스한 원장님께서 한방 성형요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한방 성형요법은 이마주름, 목주름, 눈가주름, 눈밑 처짐, 색소 침착, 사각턱 등을 개선시키고 피부 탄력을 유도해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방 성형은 효과가 좋으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염증, 지루성 피부염 등 만성 얼굴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적극 권합니다. 한방 성형의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시술이 간편하며 재발이 없고 통증이 없습니다. 또 바로 효과 보실 수 있고 시술 후 즉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주최로 제9회 부동산 박람회가 열립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융자 및 유산 상속 등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비롯해 무료 건강상담과 무료 유방암 진료도 함께 시행됩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자격 요건으로는 퀸즈 거주 무보험자나 보험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40세 이상의 유방암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신분이어야 합니다. 한방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한 이번 부동산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한국 상공회의소 코참이 한인 동포사회 협력과 지원 차원에서 미국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100명의 한인 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 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동포 자녀로서 미국 내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이중 언어가 가능한 학생으로 급여는 무급이며 각 학교의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4일 화요일까지며 인턴 지원서를 포함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코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산수갑산 노종환 대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른들에게 대접하고자 산수갑산 2에서 오는 5월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시까지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합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주 한인민주당 총연합회 뉴저지 지부가 29일 오후 7시 30분 팰리세이즈팍 조선옥 식당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립합니다. 뉴저지 지회장에는 우윤구 펠팍 행정위원장이 추대됐으며 뜻있는 지역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한국부인회와 뉴욕 예즈원의 연례 행사인 제22회 훌륭한 어머니 효부 소녀상 시상식과 연례 만찬이 5월 3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효행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 바랍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이달 29일 오후 7시 연방수사국 관계자 초청 무료 워크샵을 플러싱 KCS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협회는 이날 워크샵에서 한인들의 FBI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근 한인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 요령도 소개합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입니다. 사회평론가 한윤형과 칼럼니스트 최태섭, e스포츠 전문기자 김정근이 쓴 책으로 열정노동이라는 새로운 명령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들은 프로게이머, 영화 감독, 언론사 입사 지망생, 파티셰프, 네일 아티스트, 청년 사업가 등 20명의 젊은이를 인터뷰해 한국의 자본주의가 청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면밀하게 탐구했고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참아 라는 열정노동의 논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이 논리를 만든 한국사의 특수성과 세계 자본주의의 보편성은 무엇인지 드러내는 귀한 보고서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7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